의정부 경전철 파산의 후폭풍으로 불어닥친 투자금 반환 소송, 전 의정부시가 패소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24일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금 소송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의정부 고법과 의정부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모두 18명의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김정겸 의정부 시의원이 경기 분도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이 청원글에는 21일 오전 기준 325명이 동의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민선 7기 남은 2년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민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의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파산의 후폭풍으로 불어닥친 투자금 반환 소송. 의정부시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경전철 전 사업자에게 줬습니다. 의정부시는 이 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굉장히 나쁜 선례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 모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투의 나쁜 선례를 남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다투어 보겠습니다. 1심 판결로 의정부시가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 측에 지급한 돈은 약 1,200억 원. 의정부시는 판결 직후 이 돈을 돌려받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4일 항소심 재판 첫 변론을 엽니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재판부가 의정부시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전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는 지난 2006년 의정부시와 맺은 실시 협약을 근거로 협약이 중도 해지됐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해지시 지급금, 그러니까 투자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시는 실시 협약이 그렇더라도 협약 해지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우리 시는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과연 2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만약 2심에서도 의정부시가 패소하면 의정부시는 당초 사업자가 요구한 2천억여 원 전부를 물어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정 운용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는데 의정부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로부터 2천억 원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법정 다툼은 1995년 민간 투자 사업이 도입된 이후 파산한 민간 사업자가 자치단체와 투자금 반환을 놓고 씨름하는 첫 번째 사례여서 전국 지자체가 판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의정부 고법과 의정부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정부시의 의정부 고법과 의정부 가정법원을 설치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오영환, 노웅래, 민홍철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의정부를 비롯한 동두천과 포천, 연천 지역 등 경기 북부 주민들은 의정부지법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김정겸 의정부 시의원이 경기 분도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청원글에서 경기 북도 신설은 1980년대 후반 제기돼 1993년 정부가 서울시 분할안과 함께 진지하게 검토하다가 이듬해 포기했다며
이후 2010년대까지 여러 차례 제안된 행정구역 개편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 북부 인구가 391만 명을 차지해 서울특별시,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 3위라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청원글에는 21일 오전 기준 325명이 동의했습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이 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 입주 자격을 따지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임대되는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1인 가구 등에게 나머지 40% 이상을 특별 공급할 예정입니다. 포천 허브 아일랜드가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포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무료 입장은 지난 7일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서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진행됩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여의도 면적의 약 400배로 지난 2015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후 약 5년 만에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양주시가 소상공인의 2차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2차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양주시 내 7천여 사업장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차 지원에서는 만 30곳에 50만 원씩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연매출 1억 8천만 원 이하 사업장입니다. 신청은 온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양주시는 지난 5월 양주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덩굴식물을 이용한 생태 그늘막을 조성해 시범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생태 그늘막은 건물 외벽 그물망을 타고 나팔꽃 등 덩굴식물이 자라도록 하는 녹화 기법입니다. 생태 그늘막을 설치하면 여름철 건물 내부 온도가 5도 이상 낮아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점차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민선 7기 남은 2년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장현구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도의회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당선됐습니다. 디딤돌을 딛고 올라서면서 더 먼 곳까지 편안하게 내다볼 수 있거든요. 도민 행복을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의정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결의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의원들이 저를 의장으로 선출한 이유는 힘들 때일수록 제대로 일하는 의회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는데요.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다선 의원의 열렬과 지혜를 잘 발휘해서 의원들을 포옹하고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디딤돌 의장이 되겠습니다. 참여 존중 의회, 소통 공간 의회, 도민 중심 의회인데요. 세 가지 비전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도민의 진정으로 행복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지역의 주인이 도민이고 도민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지방의원들이 역량을 10분 발휘해야 하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행감부터 예산심의,
조례 제정, 개정, 지역관리 이런 활동들을 의원 혼자서 감당해야 하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다행히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제출되어 심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연대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북부청사가 있고 그리고 교육청, 소방, 경찰 모두 북부에 별도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만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주민들은 중첩 규제를 소외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배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의정활동 제한이라든가 행정력 낭비 같은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북부부는 왜 필요한지 외부 전문기관이 연구 경영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서 객관적 데이터나 타당한 근거로부터 수집할 계획이고요. 이후 구체적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 북부는 자체 입법 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독립에 앞서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의회의 경우에는 북부분원을 설치해서 의회 차원의 북부 지역 중심 정책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도로는 그 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서 도민과 의원의 뒷받침하는 믿음직한 디딤돌 의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방의 정책으로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경기도 의회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경기 북부 명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와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된 덕분인데요. 이슈메이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주시 옥정중앙공원이 경기 북부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 촬영지가 된 이후부터인데요. 특히 호수 위 산책로는 음악 분수와 함께 아름다운 야경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최근 나들이 객들이 2배에서 3배 증가했다는데요. 공원을 찾은 사람들은 무궁화 언덕, 김삿갓 광장, 커뮤니티 테라스 등 축제를 위한 휴게 공간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소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537호인 비둘기 낭폭포,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아우라지 백예용암,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는 화적연 등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가 인정한 비경을 맛보고 싶다는 목소리 덕분인데요. 이에 포천시가 SNS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포천시 SNS에서 한탄강의 아름다운 경관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동두천시는 시청 민원인 전용 주차면을 확대합니다. 시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면을 26면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사 내부의 주차면 총 205면에 대해서는 민원인 전용 주차면을 기존 59면에서 85면으로 확대하고 직원들과 함께 이용하던 주차면을 축소합니다. 또 시는 생현 근린공원 내 부설 주차장에 49면 주차면 증설이 10월 말 완공되면 시청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보됐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는데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볼 수 있겠지만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